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하셔야 됩니다. 매수 시그널 드렸죠? 그날 49,000불까지 빠졌거든요, 가격이. 그때 시그널 듣고 매수하신 분들 지금 얼마야, 수익이? 그때만 주었어도 지금 1억 6천이 넘어가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매수 시그널 드렸었거든요? 그때 매수하신 분들 성적표 보세요. 지금 얼마나 샀는지. 얼마 수익을 거뒀는지. 오늘은 고용지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고용지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저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시장에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유튜버 방송하시는 분들도 뷰가 조금 바뀌지 않았어? 뷰가? 야, 이거 8월달도 뭐 미친듯이 상승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거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바뀌었어요? 저번 주 금요일날 이제 어떤 지표가 나왔냐면 비노고 고용지표가 나왔거든요. 7월달 미국의 고용지표, 그리고 실업률도 발표됐고, 비노고 고용지표가 73,000개. 근데 월가 예상치가 10만 개였어요. 예상치보다 한 2, 3만 개 정도 적게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졌을까? 아니죠. 5월달, 6월달 게 각각 14만 9천, 14만 4천 개, 14만 7천 개 그렇게 나왔던 게 19,000개, 14,000개로 하향 조정됐어요. 5월달, 6월달 두 달 동안 없어진 일자리 개수만 25만 8천 개예요. 중국이죠, 여러분들. 25만 8천 개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요거를 3개월 평균 고용 창출 지표로 나눠보잖아요. 권동원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요거를 3개월 평균으로 나눠보면 3만 5천 개. 여러분들 봅시다. 지금 미국 실업률이 이번에 4.2% 발표됐거든요. 실업률이 높게 나오지 않아서 그나마 선방한 거예요. 덜 무너진 겁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지금 미국의 실업률 기준 한 달에 창출되는 고용지표 평균 그 개수만 하더라도 건강하다고 우리가 측정되는 게 10만에서 15만 건이에요. 근데 3개월 평균 지표 봤더니 3만 5천 개야. 3분의 1밖에 안 나온 거죠. 이 10만에서 15만 개도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수치가 하향 조정된 겁니다. 바이든 정부 때는 15만에서 20만 건이었어요. 그때는 이민자가 많았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가. 지금은 다 내쫓고 있죠. 그래서 10만에서 15만 건 낮아진 건데 요거에도 턱없이 부족해. 3만 5천 건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고용 쇼크네요. 고용 쇼크네요. 저거 수정한 노동수장 실제로 반트럼프 체제인 거 들켰던데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확실히 우리가 모르죠. 팩트는 모르지. 바이든 때 임명됐던 분이고 이번에 해임을 당했죠. 해리스에 당선시키려고 고용지표 계속 좋게 발표했다가 뭐 트럼프 때 안 좋게 발표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 이유 우리가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5월달, 6월달 고용지표가 망가졌거든요. 25만 건이 날라갔어.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언제 시작이 됐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4월 2일. 그리고 뭐 90일 이후에 그 지표는 4월 9일부터 4월 초부터 실제로 시작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4월 한 달 지나고 나서 5월 달부터 발표되는 고용 지표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해되셨나요? 4월 초부터 시작이 돼서 5월 달 발표되는 6월 달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시장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한테 135% 때렸다가 또 다음날 뭐 120%또 다음날 35% 협상 끝났다. 여러분들 고용주의 입장에서 직원을 구해야 돼, 말해야 돼. 일단 다 해결시켜 놓고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안전성이 딱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고용을 창출하겠죠. 당연히 고용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금 5월달, 6월달 이렇게 변동성이 심했다는 거는 하향 조정을 했던 뭐 상향 조정을 했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주된 이유였을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겠죠. 5월달, 6월달에 발표했을 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영향을 크게 못 줬어. 근데 나중에 우리가 집계를 해보고 영향을 또 막 계절적인 것들 막 반영해보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떨어졌던 거죠.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해고를 시킨 거죠. 해고를 시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야.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상반기에 그렇게 미국 경제 강합니다. 고용시장 강하니까 관세 세게 때려도 돼요. 라고 외쳤던 트럼프 정부가 거짓말한 게 돼버렸죠. 금리 인하보다는 거짓말한 게 좀 더 타격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국장을 정치적으로 몰아서 해임시킬 수밖에 없겠죠. 자,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거고 두 번째 봅시다. 여러분들 작년 8월 5일 날 어땠어요? 작년 8월 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참 우리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뭐 안 그러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 솔직히 단순해. 작년에 있었던 거 그냥 금방 까먹고 그래서 제가 항상 메모해라고 말씀드리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나 떨어졌나 그 이유를.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 까먹어버려. 잊어먹어 그냥. 작년 8월 5일 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시장이 무너졌는데 그게 왜 일어났죠? 블랙먼데이가 왜 발생했어요? 실업률이 4.2까지 급등을 했죠. 실업률이 올라갔잖아요. 8월 달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지표가 안 좋게 발표됐어요. 지금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8월 달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가 안 좋았죠. 그럼 우리가 작년에도 안 좋았으니까 이번에도 안 좋았어? 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그러면 우리가 요게 작년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8월달, 뭐 7월달, 뭐 9월달 요때 고용지표가 만약에 데이터상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계절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 안에 좀 더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학교 방학하죠? 학교 방학하는데 얼마 전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됐었는데 엄청 늘었었죠. 기억하세요? 저희 방송에서 다뤄들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교사분들, 주정부에서 고용한 교사분들 고용이 급증하면서 고용지표가 한때 한번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났었어.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 그냥 기간제 교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 1번 한번 올려주세요. 자, 그때 기간적으로 한정적으로 교사분들의 채용이 늘었어.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채용이 줄어야겠죠. 5만 명, 맞을 겁니다. 박선단님. 줄어야겠죠. 여러분들 6월부터 8월 중순까지 미국에서 뭐가 있죠? 학교 방학이 있죠. 8, 9월 달 인터넷 없는 산으로 들어가야 돼. 왜 산으로 들어가? 그때 열심히 경제 공부하면 되죠. 민두상님. 6월부터 8월 중순까지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방학이니까 당연히 교육이나 혹은 보조직 이 섹터에서 고용이 감소가 돼야겠죠. 그 여러분들 봅시다. 이 분들만 감소가 될까? 이분들이 기간직에 해당하는 분들이 급식 보조하시는 분들도 감소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학교 이제 스쿨버스나 이제 교통 관련해서도 관련된 임시직들이 감소를 해야겠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학교 방학으로 인해서 교육이나 보조직에 종사하는 그 임시직 분들은 6월부터 8월 중순까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감소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봅시다. 6월부터 8월 뭐죠? 여러분들 지금 쉬고 계시는 거 여름 휴가 떠나죠? 휴가철이잖아요. 보통 여름 휴가 시즌에는 7월부터 8월 요때는 기업들의 채용 활동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여름 휴가 때 딱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다 어떤 생각이에요? 여름 휴가 뭐 애기들 놀러 가자고 한 것도 있고 요것만 끝나고 새로운 직장 구해보자. 구직 활동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기업들도 채용 활동이 늦어지고 고용자분들도 구직 활동이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여름 휴가 시즌 7, 8월 달에는 보통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계절직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보통 소매나 리조트. 자, 봅시다. 일부 이제 리조트나 유통직 여름 시즌 인력 고용이 언제쯤 집중이 돼 있냐면 5월부터 6월 달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7월부터는 둔화되거나 해고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5월 달, 6월 달 우리가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는 건 여기에 해당은 안 되겠죠. 대신 앞으로 발표된 고용 지표에 계절직이라던가 소매 리조트 이런 유통직들 이런 분들은 해당이 될 겁니다. 요거는 그냥 반반짜리.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것도 중요하죠. 신규 채용 감소. 자, 봅시다. 미국의 연방정부 회계 연도는 10월 1일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한국이 24년도, 25년도 기준하면은 12월 31일까지 딱 끝내고 1월 1일부터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되죠. 미국은 유대인의 국가이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입니다. 나중에 한번 풀어드릴게요. 유대인 뭐 관련해가지고 이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전례가. 10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이라면 9월 31일까지는 모든 기업들이 회계연도 마감이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라던가 요런 뭐 예산에 있어서 집행한다던가 요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한두 달 전, 그리고 뭐 우리가 많게 좀 에버리지를 잡는다 그러면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신규 채용이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많이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이라던가 공공서비스 고용 같은 이런 예산 타이밍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면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보통 빠르게 들어가면 5월부터 시작되는 것도 있고 6, 7, 8, 9까지 요때는 신규 채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소극적으로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다시 10월 1일 연방회계연도 이제 시작할 때부터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채용을 하고. 그래서 보통 여름철 있죠, 여러분들? 여름철에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와요. 작년 8월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여름철에 좀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안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소폭 올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절적 영향 때문에 어떻다? 노동 참여율도 하락하고 정체되는 양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렸죠. 이번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낮게 나온 이유는 첫 번째,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계절적 영향이 한몫을 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디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계절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저는 관세 정책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관세 정책이. 관세 정책이 영향이 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도 8월이랑은 살짝 이게 다른 점이죠. 살짝 다른 점이긴 한데 또 비슷하기도 해. 자, 24년도 8월 5일 블랙 먼데이 발생했죠? 블랙 먼데이 발생했고 전 세계 증시가 다 빠졌어요. 그때도 고용지표가 무너졌다, 경기 침체 터졌다, 샤베 법칙 발동했다 그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하셔야 됩니다. 매수 시그널 드렸죠?
주말 그 특별방송 때 가격 봤더니 49,000불이에요. 그날 49,000불까지 빠졌거든요, 가격이. 그때 저희 그 멤버십 시그널 듣고 매수하신 분들 지금 얼마야, 수익이? 봅시다. 여기는 아마 53,000불인가까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격 떨어진 거는 49,000불이었어요. 8월 7일, 8월 5일. 5만 초반대죠? 49,000불까지 빠졌거든요. 49,000불이면 얼마야? 지금 한 6천 얼마, 7천 얼마 하나요? 그때만 주었어도 지금 1억 6천이 넘어가니까. 겁나네, 내일. 내일 왜 겁나요? 내일 8월 5일이라서? 아, 8월 5일 아니에요. 작년 8월 5일이라고. 고용지표 이미 발표했잖아요. 이번에는 8월 1일날 발표했죠? 미리 발표했죠? 저번 주 금요일날 발표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 시그널 드렸었거든요? 그때 매수하신 분들 성적표 보세요. 지금 얼마나 상승했나. 얼마 수익을 거뒀나. 사실, 고용지표가 살짝 안 좋게 나온 이유는 작년이랑 이번이랑 달라요. 작년이랑 이번이랑 다르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땐, 이유만 다르지 않았을까. 이유만 다르지 않을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이랑, 그리고 매수 시그널 관련해서는 이번 주 제가 멤버십 방송 다룰 겁니다. 저희가 매수 관련해서 시그널 드린 적이 많지가 않죠, 여러분들? 1년에 많으면 한 두세 번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2분기랑 3분기 때 한 번씩 드렸거든요. 그리고 1분기랑 4분기 때는 최고점에 매도 시그널을 드렸고, 1년에 두 번 드려요. 참고하세요. 멤버십만 관심 있으신 분들. 다른 방송처럼 막, 업비트 틀어놓고 거래량이 높네요. 지금 샀다 팔았다 해야 됩니다. 막 지지선 그어주고, 여기서 팔고, 얼마 팔고, 요렇지 않습니다. 아마, 조만간 가격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작년 8월 5일, 실업률 때문에 쇼크가 일어나서 증시가, 전 세계 증시가 다 빠졌을 때, 그때랑 지금 이유는 다르지만, 그때도 기회였고, 저는 지금도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코인뉴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요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